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지왕 존과 대헌장, 네 번째 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헨리 2세의 사법개혁 했었던 거 좀 기억나죠? 그쵸? 아, 예. 현대 법정과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오늘은 그거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얘기를 할 때 그 뭐냐 헌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주는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출발한 사건을 실제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그게 꼽히냐면은 바로 요때 꼽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예, 네. 마그나는 이제 그레이트죠. 그쵸? 예, 네. 그니까 그 라틴어죠. 그레이트에 해당한 라틴어죠. 마그나. 카르타가 차터인데 이게 이제 어, 왕이 내리는 칙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위대한 왕의 칙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네. 잠깐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자시망 리처드라는 그 말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본 들어, 적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그쵸? 예, 네. 이 사람이 헨리 2세의 아들이에요. 아,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랑 좀 많이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막 편도 들어주기도 하고 막 아버지한테 한번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네. 뭐 찍히기도 하고 반란 막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리처드가 반란 일으켰다가 한번 진압당하기도 하고 네. 헨리 2세가 이겨요. 이겨가지고 진압당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해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그 영지 분배 문제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아, 일어났을 때 요번엔 리처드가 이겨요. 아, 리처드가 이겨서 헨리 2세가 거의 이제 노년에 헨리 2세가 이제 사실상 항복하고 이제 그 리처드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힘으로 쫓아내고 왕이 되는 사람이 리처드입니다. 아, 근데 웃긴 게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존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예요. 네. 리처드 위에 두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네.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예. 네. 그래 영지 문제로 이제 그 반란이 한번 일어났다가 진압당하는 게 이제 그 두 형하고 관련됐던 건데, 근데 그 두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리처드가 사실상 이제 그 직위를 계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2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사실상 너한테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이때는 프랑스 지역도 영국 왕의 그 영지였던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노르만 네. 왕조가 올라온 거니까. 프랑스 네. 지역에 되게 중요한 아키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리처드가 거기서 나고 자라서 리처드가 거기 그 영주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헨리 2세가 정리를 하냐면은, 야, 네가 영국 왕이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나고 자란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영지라고 할 수 있는 아키텐을 존한테 넘겨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리처드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자기 고향을 그렇게 넘겨주라는 게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하게 되고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리처드의 영지를 힘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쳐들어가 버려요. 아, 네. 그리고 헨리 2세는 존의 편을 들어줍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2차전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네. 예, 리처드가 되게 잘 싸우거든요. 처음엔 졌지만 두 번째에서는 아버지를 크게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존이 요번에 아버지를 배신해. 아, 예, 대신, 요번엔 또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래요. 리처드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리처드가 그 자기한테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왔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또 좋은 영지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헨리 2세는 이제 그걸 봤을 때, 야, 내가 저 사랑하는 저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놈은 상황 좀 불리해졌다고 금방 날 배신하고 네. 예, 지영한테 저렇게 쏙 붙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예, 사실상 항복을 하고 왕위를 리처드한테 넘겨주고 그 이후로 아마 3일인가 있다가 바로 세상 떠났다는 거로 기억을 해요. 그게 바로 아, 헨리 2세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사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런 업적들이 있는데 사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란 일으키는데 그 왕비가 막 저기 그 아들 리처드 편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진압하고 나서 그 왕비를 평생 이제 유폐시켜 놓고 막 이런 일도 막 있었어요. 예, 하여간 자, 그랬던 이제 헨리 2세의 시대가 저물고 리처드 사자시망 리처드죠. 그래서 네. 굉장히 잘 싸우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날이 별로 안 됐어요. 네. 애초에 태어난 게 프랑스 남쪽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영국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제 그 3차 십자군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다음에 십자군 전쟁 다룰 거예요. 네. 3차 십자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호헨슈타우펜 왕조에서 그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그 붉은 수염 거기 그 군대 이끌고 가다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그 원정군이 전 유럽에서 일어나는 때가 마침 요 리처드가 영국 왕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국에 별로 머문 적이 없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따르는 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원정을 떠나버리는 아, 네. 예, 예루살렘 원정 떠나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기 옆에 있는 이제 프랑스 왕 있잖아요. 프랑스 네. 왕이 이제 리처드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존을 꼬드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저기 형 저기 나가 있잖아. 네가 아, 저기 왕 해라. 그 네. 쿠데타 일으켜라. 그 장악해라. 이제 이렇게 막 꼬드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장악할 뻔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그 리처드가 이제 예루살렘 원정 가서 살라딘하고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폭풍 만나가지고 막 저기 뭐 거의 난파되다시피 해서 그 오스트리아 공국의 그 인질로 사실상 잡히거든요. 근데 물론 네. 같은 그 기독교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원한이 있었던 거기에서 구출이 돼가지고 거기 억류돼 버려. 아, 예, 그래서 살아 돌아오니 마느니 막 이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더 존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리처드의 어머니가 막습니다. 예, 막고, 예, 그리고 이제 리처드의 어머니가 엄청난 이제 몸값을 지불을 해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존은 어떻게 됐을까요? 존이요? 예, 제가, 형이 없는 사이에 왕 되려고 사실상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되는데, 이 그 리처드가 야, 너 이거 뒤에서 프랑스 왕이 꼬드겨서 한 거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예, 용서해 아, 줄게. 아, 예, 다신 예,
예,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예, 사면해 줍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나가 있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프랑스 영지들을 이제 다 회복하기 시작해요. 예, 아,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프랑스 쪽으로 다시 원정 나가버리. 프랑스. 예, 프랑스 쪽으로 다시 원정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존이 항상 노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근데 하나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쪽 영지를 계속 되찾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원래 이제 그 리처드 영지 중에 속했던 한 귀족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진압하러 갔는데 이게 워낙 용맹하고 막 가장 앞에서 막 싸우고 약간 좀 그 알렉산더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랬던 이제 왕이었는데 갑옷도 없이 이제 너무 성벽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전투를 지휘하다가 석궁에 날라온 그 화살에 어깨 쪽지를 맞았는데 이 석궁 그 활은 굉장히 깊이 박힌답니다. 빼기도 어렵고. 근데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덧나서 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악화돼서 숨을 거두는 사람이 이제 이 리처드예요. 근데 이 네. 리처드가 원래 후계자로 지명했던 사람은 존이 아니었어요. 아, 리처드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위에 네, 두 명의 형이 있었다 그랬죠. 그쵸? 두 네, 명의 형의 아들, 그 조카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원정을 떠났는데 그 원정 떠나다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악화돼서 세상 떠난 건데 그 조카가 뭐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막 열 몇 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존이 프랑스 왕하고 손을 잡고 나 왕 시켜달라. 영국 왕 되는데 힘을 보태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모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아, 왕이 왜냐하면은 원래 노르망디 공작이었잖아요. 영국 왕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후계자를 그 리처드 형의 아들이 아니라 존이 계승한다라고 힘을 실어줘요. 네, 그래서 존이 계승을 합니다. 대신에 당연히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뭔가를 줘야겠죠. 프랑스 왕한테. 네. 프랑스 왕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어, 이 당시에 프랑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영지가 프랑스 네. 왕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영국 왕이 갖고 있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럼 용지가, 그리고 부유한 지역은 거의 다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국 소유였거든요. 영국 왕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네, 요때 거래로 몇 개를 떼줍니다. 프랑스 왕한테. 네, 너 여기 욕심내고 있지? 그러니까 요거 내가 왕 되면은 요거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 좀 왕 되게 좀 힘써달라. 이렇게 프랑스 왕하고 거래를 하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대로였다면은 존이 아니라 리처드의 형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리처드의 조카가 원래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존이 왕위를 계승하는데요. 로빈 후드 아시죠? 유명한 그 이야기. 알죠, 알죠. 이거 그 실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래요. 이거 완전 판타지 아니에요. 그렇군. 거기서 보면은 악한 왕자 존, 이블 프린스 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배경이 리처드가 왕일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생 그 왕자로 있는 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존이. 아, 그래서 네. 굉장히 배신과 그 권모술수에 능했던 그 왕이 그래서 프랑스 왕과의 거래를 통해서 리처드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이 존입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프랑스 일부 영지를 프랑스 왕한테 빼앗겼던 그 왕이 존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뺏깁니다. 아, 네, 네. 계속 뺏겨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영국하고 그 접해 있는 몇 지역 빼고는 다 거의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하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영국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 영지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사실 영국 왕 소유였어요. 근데 네. 이 존의 치세가 끝나고 보니까 일부 약간 빼고는 다 잃어버리고 다 프랑스 왕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존 더 렉랜드라고 붙거든요. 네. 렉이 뭐예요? 렉이요? 예, 영어로 렉. 그, 뭐뭐가 그, 없는, 부족한이란 아, 뜻이잖아요. 네. 랜드, 땅이죠. 그쵸? 네. 땅이 그래서, 없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 예전에 얘기 봤었잖아요. 피핀 더 숄트 하면 뭐예요? 난쟁이 피핀 왕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네. 별명이 붙는 거예요. 렉랜드. 뭐예요? 땅 잃어버린 왕이다. 아, 예, 이 네. 사람은 뭐냐? 땅 잃어버린 왕이다라고 하는 그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예. 이 사람이 그런데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대헌장과도 관련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악한 성미, 배신 잘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성미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잔인하고 탐욕이 많았던 그는 다른 사람과 약혼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상속녀예요. 그 상속녀인데 그게 되게 요충지였거든요.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그 자기 소유로 삼아서 세력을 좀 넓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해놨던 상황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또 주특기를 발휘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무르고 나랑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원래 약혼했었던 그 사람은 그 지역이 왕의 소유에 넘어가면은 꼭 자기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그 영지를 갖고 있던 상속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요충지 지역이 우리나라는 글쎄 뭐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있잖아요. 그쵸? 그거 네. 생각하면 되겠다. 그 의정부가 그 위험해지면은 서울은 자동으로 위험해지는 거 아시죠? 그쵸? 아, 예, 예. 그래서 의정부가 위험해지면 서울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아, 방어 개념에서도. 네. 예, 그런데 만약에 누가 결혼하는데 자기 그 지참하는 영지로 의정부를 갖고 나랑 대적하는 사람한테 결혼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의정부? 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대영주라고 해봐요. 네. 근데 의정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역, 여기가 다른 내 적에게 넘어가면 나는 목이 졸리는 것과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상속녀랑 그래서 결혼해서 안정을 추진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약혼까지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개입을 하더니 아니야, 이 사람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서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 이제 왕이 군대 동원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존 왕이 욕심내면서 이거를
파토내면서 결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자기 걸로 삼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 주변 관계된 귀족들은 반발을 이제 크게 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에 좀 능한 왕이었다면은 이제 그 반대급부로 뭘 주면서 이제 퇴로를 열어주고 안전 보장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그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존 왕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런 게 없었고 권모술수를 통해서 내 거 삼았으니까 이게 뭐야 저기 뭐 대항을 해? 이 반역자들 하면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게 됩니다. 네, 힘으로 네. 찍어 누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도왔던 원래는 자기 편이 아닌데 자기를 이제 돕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그냥 다 홀대해 버렸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포로가 한 23명 정도 잡혔는데 주동자겠죠. 네, 이 사람들을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썩은 물이 바닥에 흥건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당시에는 고위 귀족들은 다 아까 봤듯이 혼인 관계로 다 얽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뭐 반역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잡혔다라고 해도 진짜 주동자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 그들이 다 이제 힘도 쓰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추방을 시키는 게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처우예요. 네,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전원을 다 비참하게, 그리고 귀족들이잖아요, 그쵸? 그 귀족들을 네. 이렇게 비참하게 거기서 말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한 반감과 원한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폭군의 마치 그런 어떤 대표성? 처럼 보이게 됐던 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 뺏어와 그리고 저 귀한 사람들을 그 처형을 해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그쵸? 필요한 네. 사람만 해야지 이게 뭐야 관련자들 전체를 저렇게 말려 죽이는 게 어딨어? 그리고 애초에 왕이 된 게 저 리처드 형 막 배신하고 네. 그렇게 해서 왕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호감이 점점 쌓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프랑스 왕이 계속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영지를 늘려갔던 거예요. 프랑스 네. 안에 영지를 계속 늘려가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해서 이제 그 군대를 일으킵니다. 프랑스 원정군이죠. 리처드가 프랑스 원정군 일으켜서 잃어버렸던 영토 많이 찾았잖아요. 자기가 십자군 원정 나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야금야금 빼앗긴 그 자기 영지를 프랑스 왕에게서 뺏어오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원정군을 일으킵니다. 네. 근데 원정군 일으키려면 당연히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겠죠, 그쵸? 네. 예, 없었던 군대를 일으키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돈이 더 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새로운 세금 항목들을 막 신설을 해가지고 막 부과를 하면서 이 프랑스 원정 군대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기 영지 네. 찾겠다고. 네. 근데 그 영지를 자기가 왕 되겠다고 떼어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찾겠다고 이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네. 안 들었던 거죠. 그 귀족들은. 안 그래도 요런 식으로 이제 반감이 쌓여 있는데, 아유, 저 이상한 애 왕 돼가지고 영지 막 저기 뭐냐 떼주더니 또 저기 뭐냐 그 지키지도 못하고 빼앗기더니 찾아오겠다고 이제 겨우 군사를 일으키냐. 아유, 이거 되겠어? 막 하면서 굉장히 툴툴툴툴 하는 겁니다. 또 돈도 네.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 해외 원정에 실패해요. 네. 해외 원정에 실패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쟁이 끝나나요? 아니요. 전쟁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전쟁 마무리 협상 하잖아요. 그쵸?
네. 마무리 협상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때문에 전쟁 일어났으니까 피해 복구 비용 이만큼 내놓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땅 이만큼 내놔라.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땅 찾으러 갔다가 땅을 더 잃어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만회하겠다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또 이런저런 세금 항목들을 신설해서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려는 그런 작업들을 또 착수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화나는 거죠. 그쵸? 네. 그냥 가만히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지속되다가 이제 존 왕이 이제 반란이 아마 일어났었을 거예요. 반란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진압을 초기에 아마 잘 못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귀족들이 존 왕을 아마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생포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생포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이제 패배 직전에 존 왕이 이제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야 그동안 미안했다. 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존 왕이 수용한 귀족들의 요구가 바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폭군의 전횡을 법으로 막는 입헌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존왕이 야, 나 영지 찾아야겠어. 비용 필요해. 그러니까 세금 이러이러한 거 신설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고 불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고까지는 아니죠. 막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뭐예요?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역자잖아요. 그쵸? 불충이고 반역자가 되는데 이제는 대헌장이 생기면 뭐예요? 오히려 왕이 합의를 깼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왕이 오히려 그걸 깼다. 왕이 잘못했다라고 우리 반역이 아니라 왕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네.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게, 그쵸. 제대로 나타나진 않았죠. 그쵸. 네. 아주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폭군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하여간 법에 의해서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지 법에 의해서 제한과 통제를 받아야지 전권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의 출발점을 여기로 잡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요 네. 사건을요. 근데 그 사건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지 되찾아야겠다. 너희는 나의 신민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금 내라. 이런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못 내겠다라는 거죠. 그쵸? 아, 불합리한 세금이다.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네. 붙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헌장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네. 대회의, 이거 이제 귀족들의 회의입니다. 대회의의 결의예요. 결의를 얻지 않고는 특별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뭐예요?
세금 항목을 신설해서 이제 그 뭐냐 새로 군대 일으키는데 투입할 재원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 안 주겠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당신 마음대로 세금 신설해서 원정군 저기 꾸릴 생각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네. 왕이 지켜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왕도 뭐 내가 왕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네. 예, 영국민은 모든 자유민은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되어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왕이 전횡을 하는 거죠. 그쵸?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잡아 넣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된다. 된다. 아무리 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네. 보장하는 대헌법 문서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대헌장의 정신을 이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리 권력자들이 저기 힘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 세금 이렇게 거둘 거야. 그러니까 저기 너희들 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누가 편성해요, 예산?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그쵸? 네. 예, 이런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무나 막 그러니까 넣듯이 대통령이 엄재원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 오늘부터 넌 감옥에서 3년 있다가, 나와. 이런 식으로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아예 딱 규정이 돼 있죠. 네. 예, 그런 게 바로 이런 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 법에 의해서 그게 보장이 되고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정신의 출발점이 여기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자유민이에요. 영국의 모든 자유민은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붙는데 당시 영국 백성은 자유민이 아니라 농노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봉건 귀족들과 기사들의 권리를 사실 확립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봉건 제도가 붕괴하는 시기가 이제 곧 와요. 머지않아 옵니다. 봉건 제도가 붕괴하고 보니까 더 이상 귀족이나 기사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권리는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보장받을 대상이 잘 안 보여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권리가, 이거는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다라고 통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입헌주의라고 하는 권력자들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서 제한과 바운더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헌장이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그쵸? 네. 예, 이렇게 그 운영되는 나라가 입헌주의, 법치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한 출발점을 마련한 게 이 대헌장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악행을 통해서
네. 현대 사회가 탄생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 존도 이 이후에 당연히 이 문서의 내용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켜야 돼. 네, 지켜야, 지켜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 급하니까 일단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급한 네. 불이 꺼졌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냥, 거예요. 그쵸? 예. 그냥 뭐, 아, 이거 우리 저번에 이렇게 대원장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교황한테 이 문제를 갖고 갑니다. 무효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교황한테 상소를 해요. 아, 그리고 교황이 그걸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외교 라인을 또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지내면서 예,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받아들여 줬던 거기 때문에 당대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봉건 제도가 붕괴하고 난 이후에 그런 권리들이 모든 영국민이 보편적으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런 대원칙이죠. 대헌정 원칙에 의해서 권력 행사에 제한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선다면은 왕조차도 그 죄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헌정주의거든요. 예, 헌정주의의 그 기초가 요렇게 놓이고 출발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예, 어, 당대에는 그냥 왕이 저기 좀 급하니까 좀 받아줄게 이러고 급한 불 꺼지니까 아이 나 몰라라 예, 이렇게 예, 된 건데 이제 봉건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갖는 의의들이 그와 같이 이제 결실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네. 무슨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와 이제 존 그와 관련된 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 의회, 국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